나이졌구나 민원연 9월호 소식지에 우리 회원 인터뷰 그리고 표지 모델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영광이죠. 민원연 회원 언제 되셨어요?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2017년일 겁니다. 2017년. 상 받으시면서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와, 네. 2017년에 네. 맞을 거예요. 이달의 기자상 받으시면서 예.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을 드려서 어딜 가세요? 딱 이렇게. 네. 걸렸구나. 네. 네. 시민보 기자님의 기자 생활은 사실은 네. KBS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시민보 기자님이 기자 생활 시작한 것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를 한번 네. 다시 네. 역추적해 보겠는데요. 네. 우리 저기 많은데. 박진솔 활동가가 네. 지금 질문을 준비했죠? 네. 한번. 네, 첫 질문. 네. 제일 중요합니다. 2005년에 네. KBS 기자로 발을 들이셨고 또 네. 10년 차가 되던 2015년에 예, 맞아요. 뉴스타파로 예. 진지를 옮기셨잖아요. 네. 근데 뉴스타파가 이제 진짜 영향력 있는 매체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네. 기자님의 기여도 크죠. 음. 근데 KBS를 떠나서 이 네. 뉴스타파로 옮긴 배경 그리고 또 뉴스타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함께 해오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KBS에 있을 때 네. KBS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기자들의 보도의 자율성 네. 이런 게 굉장히 극도로 빠르게 네. 위축이 되었어요. 네. 근데 저는 KBS 기자로서 KBS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몇 번의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참여한 게 그 박근혜 정부 때 길환영 사장 네네네. 그 퇴진 투쟁이었어요. 네. 그걸 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정권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이 나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KBS 안에서 힘의 공백 상태랄까 이런 게 벌어지면서 선배 그룹들이 야 너네들이 갖고 오는 개혁안을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만들어 와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 날라가고 네. 본부장 바뀌고 막 이런 네.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뉴스를 개선하기 위한 TF에 들어갔어요. 네. 그 TF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네. 바뀌고 몇 달 지나니까 이게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만들어간 그 TF 개선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차였는데 KBS는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조직이지만 네. 내가 이 KBS 안에서 KBS를 바꾸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네. 걸리겠다. 근데 나는 이제 10년차 기자로서 취재를 막 하고 싶고 네.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 쓸모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KBS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노력과 에너지보다는 밖에 나가서 내가 기자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맞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렇게 일하고 싸웠던 선후배 동료들 특히 후배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니들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나는 맞아요. 나갈 네.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뉴스타파 성장에 제가 뭐 사실 기여한 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뭘 이렇게 와서 잘한 게 아니고요. 뉴스타파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네. 또 그 뉴스타파의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굉장히 양질의 제보들이 뉴스타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그 조직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그냥 한 거죠. 근데 제가 없었어도 뉴스타파는 당연히 지금만큼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연히 그 시점에 옮겨서 우연히 뉴스타파에 있었을 뿐이지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의 존재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너무 겸손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네. 양질의 제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만큼 독자와 시민들이 네. 뉴스타파를 신뢰하고 네. 이게 선순환이네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예. 또 신뢰를 하니까
아주 네. 의미 있는 제보를 하고 맞습니다. 그게 예. 또 뉴스타파에 또 품질 예. 좋은 기사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기성 언론에 있을 때 KBS에 있을 때 보도국에도 있고 추정 60분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그 이런 불안이 있어요. 이 언론사가 나의 제보를 그냥 자기들 프레임대로 입맛에 맞게 한번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언론사의 성향이나 혹은 정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언론사가 나의 제보를 속된 말로 엿밥 까먹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형식의 제한이 없잖아요. 또 어떤 사안이 우리가 볼 때 공익적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면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뉴스타파는 비록 작은 플랫폼이 많지 않은 매체지만 큰 매체에서 한 번 일회성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작은 매체에서라도 자기의 얘기를 정말 끝까지 풀 버전으로 다뤄주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양질의 제보가 네.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재수와 검사 시리즈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그럼 제보로 시작됐나요? 그렇습니다. 제보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걸 제보하신 분도 저희의 다른 기사를 보고 아 여기라면 이걸 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이제 이야기가 방대한 이야기니까 기성 매체에서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를 찾아오신 거죠. 그건. 네. 예. 근데 네. 재수와 검사도 지금 파장이 크지만 그 네. 전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네, 사건, 네, 예,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예. 네, 다 이게 뉴스타파가 우리 네. 사회에 화두를 던져서 네. 네, 아주 파장을 일으켰던 예. 건데요. 이 보도가 신보 기자가 네. 다 하셨나요? 저도 참여하죠. 참여했죠. 참여. 예. 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김경래 기자랑 둘이 했고 네. 파나마 페이퍼스는 저희 안에 팀이 3명 정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다 의미 있는 이렇게 보도들 또 심층 보도들 해오셨는데 이게 기자로서 좀 가장 뿌듯했던 순간 또는 잊을 수 없는 순간.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탐사 보도라는 게 결국 목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저희의 보도로 인해서 세상이 뭔가 좀 바뀌었을 때 이때 제일 뿌듯하죠. 사실 뭐 법이 바뀐 적도 있었고 혹은 새로운 법이 생긴 적도 있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구속이 되거나 어떤 자기의 잘못에 응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런 순간이 이제 제일 뿌듯하고요. 이건희 회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대통령님께는 외람된 경제 대통령인가요? 대통령 그거는? 권력은 5년짜리 권력이지만 네. 이건희 회장의 권력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권력으로 정치 권력도 사고 심지어 대중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권력도 얻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의 어떤 민낯을 저희가 보여준 거고 따라서 기자로서는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센 놈, 제일 강한 자 이를 보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어떤 기자라도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 보도도 정말 기자로 살면서 이런 순간이 또 오진 않겠지 싶은 순간이었죠. 근데 이렇게 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네, 예, 제보자를 비롯한 취재원들도 위험한 순간이 있지만 사실 기자들도 네. 위협을 네. 받거나 네. 어려운 순간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협을 받거나 또 위험한 순간은 없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기자들한테 오는 위협은 법적인 위험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법적인 위협 그리고 직업적인 위협은 있지만 사실 몇몇 기자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인 위협을 느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 말은 좀 그렇지만 과장이 아닐까?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해서 기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사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죽이죠. 네, 네. 기자를 그렇죠. 죽여요. 네, 사망한 예, 멕시코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죽고 있고. 살해당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국정원, 정부, 검찰, 삼성 이런 집단에서 정말 그런 일을 벌일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예. 네. 이 지금 또 세 번째 우리 네. 재수와 검사 시리즈 네. 관련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네. 검찰이 이제 증인들에게 위증교사 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이러고 나서 실제로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는 끝났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가 한 달간 조사를 끝난 뒤에 무혐의로 대검에 보고를 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걸 반박을 했어요. 네. 우리 그렇게 보고한 적은 네. 없다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검의 결론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네. 당시에 그 두 개의 위증교사가 있는 거예요. 한만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한만호 증언을 반박하기 위한 그렇죠. 죄수들의 위증교사가 있는 건데 한만호 씨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의지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 같은 것들은 다 네. 있으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이 두 번째 위증교사, 네. 이 한만호를 반박하기 위한 죄수들의 위증교사는 지금 3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지금 위증교사를 했다 검찰이 네. 라고 주장하고 한 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증인이 지금 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어느 모 언론에서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직 결론 내기는 굉장히 이른 음.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뭐가 나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아마 언제 보도가 될지 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니고 네.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다시 우리 네. 저희 시민보 기자가 또 네. 뉴스타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또 그 네. 얘기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승진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승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는 네. 취재팀이 5개 있거든요. 네. 1, 2, 3, 4, 5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희 기자가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당 3, 4명 정도가 있는 건데 팀장이 제가 되었지만 팀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취재를 안 하고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데스킹하고 지시만 하냐?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제 취재는 제 취재대로 하고 네. 그 팀원들의 기사는 또 봐줘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전에 팀장이 김경래 기자였는데 네. 김경래 기자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팀원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네 제가 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언론사의 팀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팀장을 서로 이제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되긴 순환형 해야 되는. 팀장이네요. 네 그런 거라서 네. 승진이라는 정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이게 일반 기준으로 네. 보기는 네. 네. 그렇더라도 네. 네. 팀장이신데 네, 그렇더라도 예. 말씀하셨지만 네. KBS나 지금 기성 언론에서 팀장이다, 그렇죠. 부장이다. 네. 그러면 현장에 카메라 들고 뭐 들고 안 가요. 막 잘안 뛰는 가요. 거 예. 보통 안 하죠. 네. 예전에 김은 기자님이 KBS에서 네. KBS가 아니라 한겨레에서 예. 그 백발을 휘날리며 현장을 누비고 싶다는 칼럼이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런 기자가 나오는 시대에 한국 네. 언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할 거다 이런 게 음. 있었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게 없죠. 네. 근데 카메라 삼각대 들고 네. 다니는 건 사실 방송사 기자들에서 네. 1, 2년 차 때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 영상팀 따로 있고. 오디오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한번 나가면 4명이 나가요. 운전해 주시는 형님. 네. 그리고 촬영 기자, 오디오맨, 취재 기자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둘이 나가거든요. 네. 취재 기자랑 촬영 기자 둘이 나가기 때문에 운전도 취재 기자, 촬영 기자가 번갈아 하고 당연히 이제 트라이포드는 취재 기자가 들고 네. 뭐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뭐 우리 운전하는 건 힘들지만 저는 주로 후배 촬영 기자들이 많이 해서 제가 많이는 안 하는데 네. 운전하기 힘들지만 방송사들도 지금 점점 적자 나서 인력 줄여야 되는 줄이고 상황이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승우 선배도 네. 얼마 전에 복귀하셔가지고 네. 지금도 트라이포드를 들고 땡볕을 누비시며 4대강 취재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출장 가셨는데 아, 4대강 취재하고 계세요, 요즘요? 예. 근황이 궁금했는데. 예. 여기서 최승호 전 MBC 사장님의 근황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방송도 하나 하셨어요. 그 다큐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저희 뉴스타파에서는 제가 팀장이라서 이거 들고 다니기 이상한 게 아니고 팀장 아니라 뭐 최승호 선배부터 저보다 훨씬 고참들도 다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기들이 KBS의 제 동기들이 지금 팀장이 막 됐거든요. 이제 가끔 이렇게 통화해 보면 더 이상 현장에 안 가요. 안 간다고 해요. 어디 취재할 일 있어도 후배를 내보내고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현장 취재를 하는 뉴스타파가 좋죠.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그래도 이게 네. 취재 환경, 근무 환경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좀 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뉴스타파에서 네. 시민보 기자를 이렇게 현장에서 즐겁게 뛰게 하는 네. 그 힘은 무엇일까요?